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콱 접히고 왜 나는 늘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밤에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아 뒤척이다 보면 제일 먼저 향하는 화살이 꼭 나 자신을 겨냥하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익숙한 그 속삭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고집이 세지거나 반대로 작아져서 부탁 한마디도 어렵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옆구리 쪽으로 오그라드는 듯 답답해지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 화살의 방향을 잠시 바꿔보려 합니다. 스스로를 혼내는 대신 오랜 벗을 대하듯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연습 말입니다.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용어가 아닙니다. 연민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마음가짐을 나에게 먼저 건네보는 것. 동정처럼 불쌍하다가 아니라 지금 아프구나. 그러니 내가 돌봐줄게 하고 따뜻하게 챙기는 태도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쓰고 아이를 챙기듯 내가 숨을 고르고 나서 주변을 돌볼 수 있는 힘과 시작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감싸면 게을러지지 않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보살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쑤실 때 벌떡 일어나 소리치면 더 굳어지죠. 반면 많이 아팠지. 잠깐 쉬었다 가자 하고 어깨를 토닥이면 다시 걸음을 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정함을 막연한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손을 꼭 쥐어 어깨와 턱에 힘이 바짝 오르는 자세와 손바닥을 펼치며 어깨가 내려오는 자세의 차이를 직접 느껴볼 거예요. 가슴 옆 겨드랑이 아래 굳어있는 슬픔의 자리도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영숙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간단한 몸 동작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게 풀리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미워하지 말자. 연민이 필요한 순간이고 부재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자기 돌봄과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연민이 불쌍함과 어떻게 다른지, 왜 용서 다음에 연민이 오고 그 다음 사랑, 수용, 감사, 존중으로 이어지는지 쉬운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돌봄의 철학도 생활 언어로 바꿔 소개해 드릴게요. 어려운 말은 최대한 덜어내고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이야기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 식사, 움직임, 마음 훈련이라는 네 기둥 중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손대면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스스로를 미워하는 오래된 습관이 어떻게 생기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둘째, 단일에서 3분이면 할 수 있는 자기 연민 브레이크와 셀프 허그 같은 실전 동작을 따라하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이름을 불러주며 마음을 돌보는 짧은 문장들을 배우고 내일부터 바로 생활에 붙일 수 있는 루틴을 가져가십니다. 특히 나만 이렇다는 고립감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점, 모두에게 각자의 전쟁이 있다는 커다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도 함께 느껴보실 거예요. 혹시 영상 보시다 눈가가 뜨거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참고 버텨오신 마음이 조금 풀린다는 뜻일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나부터 챙겨보자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꾸준히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길잡이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의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실습도 놓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를 혼내지 말고 내 편이 되어 드립시다. 내 손바닥을 살짝 펴고 심장을 향해 따뜻하게 얹어보세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돌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닮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75, 정미자 어르신은 늘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땐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애들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 뭘 해도 늦었지. 생각은 꼭 주먹처럼 꽉 쥐어졌고 턱과 어깨는 하루 종일 뻣뻣했습니다. 친정엄마 병수발을 오래 하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나만 부족했다는 결론으로 돌아오곤 했죠. 미자 어르신은 연민이라는 말도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정도로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몸짓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연민은 불쌍함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나의 절친이 되어주는 태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미자 어르신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주먹을 먼저 펴보기로 했습니다. 손바닥을 천천히 열고 길게 숨을 내쉬며 어깨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쪽, 늘 돌처럼 굳어있던 부분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평생 쌓인 슬픔이 둥글게 모여있던 자리였는데 그곳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속삭였죠. 미자야, 고생 많았다. 오늘은 내가 너 편이 될게. 이름을 3인칭으로 불러주자 이상하게 마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의 거리가 생기고 그 사이로 숨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어르신은 자기 연민 브레이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이건 힘든 순간이야 하고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어 하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떠올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 나에게 친절하자 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힘내 라고 몰아붙이는 손길이 아니라 괜찮아. 천천히 가자 하고 등을 쓸어주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전후를 삶의 장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체력이 떨어져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굼떠졌나, 나이 들어서 망가졌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죠. 이제는 조리 시작 전에 의자를 끌어다 잠깐 앉습니다. 손을 펴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쉰 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미자야, 오늘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건 뭐니?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뜨끈한 미역국 한 숟갈, 그리고 10분만 더 쉬자. 그렇게 잠깐 쉬고 시작하면 오히려 움직임이 덜 허둥대고 실수도 줄었습니다. 나를 몰아세워야 부지런해진다는 믿음은 조용히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콱 닫혔습니다. 어머님, 병원 동행은 다음 주에 가능해요 라는 말에 내가 귀찮은가 보다로 받아들여 서운함을 키웠죠. 요즘은 먼저 자신에게 연민을 건넨 뒤 상대의 사정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 저 아이도 회사에서 전쟁 중이겠지. 가슴이 조금 누그러지면 말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 다음 주에 가자. 대신 예약은 내가 해둘게. 결과는 놀랍게도 더 잘 챙김입니다. 마음을 풀었더니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잠도 바뀌었습니다.
미자 어르신은 돌봄의 네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첫째, 잠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밤 11시 전에 불을 낮추고 침대에 눕기 직전 3분간 손바닥을 펴고 복식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 잘 버텼다를 속으로 3번 말했습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드시고 그 사이에 물이나 따뜻한 차로 속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움직임을 하루 2번 넣었습니다. 아침 햇살 보며 10분 걷기, 오후에 집안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5분. 넷째, 마음 훈련 자기 연민 3문장을 하루 3번 했습니다. 지금 힘들다. 나만이 아니다. 나에게 친절하자. 이 네 기둥을 일주일만 지키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3일째부터 새벽 각성이 줄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라는 생각 대신 내가 나를 돕고 있다는 감각이 몸에 깃들었습니다. 미자 어르신에게 가장 큰 전화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으로 이어지는 길을 실제로 걸어본 것이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오래 묵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빛도 병수발도 두렵고 막막했지.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 있네.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지금의 나를 돌보겠다는 연민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동네 경비실에 작은 과일을 놓고 오며 저분도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겠지 하고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수용은 이렇게 말이 바뀌며 자랐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 무릎 덕분에 오늘도 시장을 다녀왔네. 감사는 저녁에 손등을 쓰다듬으며 소나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표현했고 존중은 이 한마디로 완성됐습니다. 내가 나의 벗이 된다. 혹시 이렇게 나를 감싸면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미자 어르신은 오히려 도전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혈압약 복용 시간을 휴대폰 알람으로 정리했고 소액이지만 자동이체를 설정해 손주 적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평생학습관 스마트폰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뭘 하겠어라며 포기하던 일을 이제는 한번 해볼까? 로 바꾸게 만든 힘이 바로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자신을 혼내는 에너지는 마음을 웅크리게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에너지는 마음을 펴게 하니까요. 구체적인 실습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손 펴기, 숨 내쉬기, 어깨 놓기입니다. 답답함이 차오를 때 손바닥을 활짝 펴고 길게 하아 소리를 내며 숨을 뺍니다.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을 3번만 확인하세요. 둘째, 옆구리 토닥, 이름 불러주기입니다.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영자야, 괜찮아. 내가 아프구나. 셋째, 셀프 허그입니다. 팔을 교차해 상완을 감싸고 10초간 가만히 안아줍니다. 이때 속으로 내가 안전하길, 내가 편안하기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넷째, 3문장 브레이크를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전에, 잠들기 전에, 메모지에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저녁 한 줄 수용 일기입니다. 오늘 몸에서 고마웠던 부위를 하나만 적어주세요. 오늘은 발. 시장을 끝까지 걸어주었네. 그리고 중요한 구분 하나만 더요. 불쌍함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지만 연민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불쌍함은 나는 왜 이래로 끝나지만 연민은 그랬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로 움직입니다. 미자 어르신도 이 차이를 깨닫고 난 뒤 같은 상황에서의 전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지서 하나만 와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또 실수했나 자책부터 했습니다. 이제는 고지서를 펼치기 전에 손을 펴고 숨을 내쉰 뒤
일정표를 펴서 날짜를 체크합니다. 필요한 전화는 메모해두고 마음이 들썩이면 10초간 셀프 허그. 10분이면 끝낼 일을 예전에는 반나절을 잡아먹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먼저 길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나부터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처럼 나부터 숨을 고르면 가족을 더 오래, 더 온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일의 힘을 깎아먹고 나를 돌보는 마음은 내일의 힘을 키웁니다. 오늘 당신의 손바닥을 한 번만 더 펴보세요. 괜찮다. 나는 나의 절친이 되기로 했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손을 펴고 숨을 내쉬며 나의 절친이 되어주는 연민의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몸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도록 행동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을 가슴에 한번 새겨봅니다. 연민은 불쌍함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왜 그랬니? 하고 혼내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다정히 챙기는 태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일의 기운을 남겨주고 가족과의 말투까지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바로 실천하시도록 일주일 셀프 연민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어렵지 않게 짧고 확실하게 갑니다. 하루 3번 30초만 투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 전, 잠들기 전 3번만 기억하세요. 손바닥을 활짝 펴고 어깨를 살짝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이 3문장을 천천히 읊습니다. 지금은 힘든 순간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친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팔을 교차해 상완을 가볍게 감싸고 10초간 셀프 허그.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손끝으로 토닥이며 내 이름을 부릅니다. 미자야, 수고 많았다. 오늘은 내가 내 편이 될게.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세트를 하루 3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중간에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연민의 연습입니다. 둘째, 저녁에 한 줄 수용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몸에서 고마웠던 부위를 하나만 적습니다. 오늘은 발. 버스 한 정거장을 끝까지 걸어주었네. 혹은 오늘은 눈. 작은 글씨도 또박또박 읽어주었네. 이 한 줄 덕분에 부족한 나에서 버텨준 나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내 몸을 미워하던 마음이 내 삶을 지탱해온 동료를 바라보듯 누그러집니다. 셋째, 관계에서 흔들릴 때는 연결의 문장으로 숨을 고릅니다. 즉각 해명하거나 맞서지 말고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래, 저분도 저분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겠지. 이 한 문장 뒤에는 내 사정을 설명하는 말도 훨씬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번 주는 내가 먼저 예약을 해둘게요. 내일 오전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친절은 호구가 아니라 내 편도 타인 편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패입니다. 혹시 나를 감싸면 게을러질까봐 걱정되시나요? 행동으로 확인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2가지만 해보세요. 먼저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고 잠의 약속을 만드세요. 취침 30분 전엔 불을 낮추고 핸드폰을 멀리 둔 뒤 손바닥을 가슴에 얹고 10번 호흡합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다를 3번 속삭이고 눈을 감으세요. 잘 못 자던 분이라면 일단 누워있는 시간부터 규칙적으로 지켜보세요.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내일 아침 움직임 10분을 일정에 적어두세요.
햇살이 비치는 시간에 집 앞을 천천히 걷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시면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 팔 크게 벌려 기지개 켜기만 10분. 움직임은 의지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선물입니다. 넷째, 완벽주의와 타협하는 충분히 좋은 하루를 디자인해 봅니다. 내일 할 일 목록에서 딱 하나를 골라 기준을 낮춥니다. 반찬 2가지면 충분, 청소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운동은 7분만. 그 대신 끝냈다는 표시를 크게, 기분 좋게 합니다. 성취감은 작아도 마음의 색깔은 분명 밝아집니다. 이것이 연민이 만든 추진력입니다. 5째, 스스로에게 남기는 다정한 한 문장을 준비하세요. 힘이 빠질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메모지에 크게 적어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느림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 때 길이 열립니다. 이 문장들은 마음을 달래는 주술이 아니라 내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나침반입니다. 실천 중 흔히 겪는 2가지 어려움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또 못 지켰네 하는 자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연습을 평가하지 말고 순간을 다시 시작하세요. 연민은 성적표가 아니라 숨 고르기의 기술입니다. 손을 펴고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스스로를 감싸? 라는 말이 들릴 수도 있죠. 그때는 마음속으로만 짧게 반복하세요. 나를 돌보는 내가 더 오래 함께한다. 내가 먼저 숨을 고르면 결국 가족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이 산소 마스크의 지혜입니다. 이제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번만 따라하세요. 손바닥을 활짝 펴고 어깨를 툭 내려놓고 길게 하하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봅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돌보겠습니다. 몸이 아주 조금이라도 풀리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그 작은 풀림이 내일의 용기를 낳습니다. 행동 촉구 드립니다. 첫째, 오늘부터 7일간 하루 3번 30초 셀프 연민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메모지에 밤 30초라고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둘째, 저녁마다 한 줄 수용 일기를 써보세요. 내 몸과 마음의 동료를 하루에 하나씩 칭찬해 주세요. 셋째,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분의 내일을 살립니다. 넷째, 내일 새벽에 깨어나면 주먹을 꽉 쥐는 대신 손바닥을 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의 차이가 하루의 분위기를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번에는 진짜로 나부터 챙겨보자는 결심을 도와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 배우자에게도 이 다정한 연습이 필요하다면 함께 보시고 서로의 이름을 따뜻히 불러주세요. 수고 많았어. 오늘도 잘 버텼어. 이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절친이 됩니다. 나를 혼내던 입술을 나를 살리는 입술로 바꿉니다. 손바닥을 펴고 숨을 내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괜찮다. 나는 나를 돌본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